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 어설프게 끝나서 자, 수의 확장은 선생님이 빠르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낸 수는 자, 연수였고 얘는 성능이 더하기하고 곱하기밖에 없었어. 그 후에 뺄셈이라는 성능을 만들기 위해서 정수를 만들어서 얘는 더하기, 곱하기, 뺄셈에 있어서 자유롭게 계산이 됐어. 그리고 인류가 그 후에 나눗셈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수가 유리수여서 얘는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까지 가능했고 유리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어. 그래서 수학자들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수의 끝을 보았노라. 이제 수의 마지막을 보았노라. 막 이렇게 외쳤지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정말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해괴망측한 정말 더럽기 그지없는 지저분한 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히파스스가 발견했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는 인간이 만든 수가 아니라 그냥 원래 있었던 수, 무리수라는 수가 짜잔 하고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림 그려놓으세요. 예. 그래서 와,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수 유리수하고 우리가 다스리기 되게 힘든 수 무리수하고 수가 이렇게 나눠졌구나야. 어쨌든 수학자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이렇게 통째로 합쳐서 부르는 어떤 명칭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무슨 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실수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수의 마지막이 실수까지였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몇 페이지로 넘어가 볼 거냐면요. 자, 이번에는 4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수에 대비되는 개념인 허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허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실수라는 것은요, 수직선상에 그릴 수 있고요. 0을 기준으로 양수와 음수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뉘어져요. 실수는 크게 양수, 0, 음수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제곱을 해보면 양수는 제곱하면 양수 나오고 0은 제곱하면 0이 나오고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가 나오지. 그래서 우린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야.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요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짱 하고 박아둬야 될 엄청나게 중요한 이론이에요. 자,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해볼까? 시작!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한 번 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한 번 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그런데 얘를 보면서 수학자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지. 야, 어떤 수를 제곱해서 0도 나오고 양수도 나오면 당연히 무슨 수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음수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야. 음수는 왕따가 아니잖아. 그치? 수의 세계에서 양수하고 음수는 되게 균등한 거야. 평행한 거야. 그런데 제곱을 했는데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얘가 없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야, 음수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x도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보통 x의 제곱이 3이야 이러면 얘 어떻게 풀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풀잖아. 마찬가지 방식으로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라고 했을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한번 풀어낸 거야.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 이상한 거지. 루트 속에 음수가 들어가니까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 음수가 나오려면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 너무 낯설고 어색하네? 아, 그래. 우리 이거 좀 어색하니까 앞으로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또 i 이렇게 쓰면 안 돼. 수학에서는 일자랑 헷갈리게 쓰면 안 됩니다. i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알겠지? 예. 너희들이 알파벳에서 갖고 있는 습관 버려야 돼. 수학에서는 x도 이거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y도 이거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이거 곤란하거든. x 곱하기 y는 i 뭐 이랬는데
뭐 곱하기는 1 이렇게 읽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쓰고 둥글려요. 되겠습니까? i라고 약속하고요. 이 i를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하냐면 허수단위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허수단위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얘기해보자. x의 제곱이 3일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은 제곱하면 도로 3이 되지.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즉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쓸 수 있는데 얘는 제곱하면 역으로 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허수라는 수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허수단위 i의 탄생이고요. 사실 복소수라는 이름하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게 될 대부분의 내용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허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1페이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그림을 지어서. 자, 우리가 어디까지 갔어? 자, 여기 무리수까지 달아가지고 선생님이 무리수랑 합쳐서 얘를 실수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놨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자들의 그런 질문, 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없을까? 이 질문에 의해서 여기 수가 또 하나, 전혀 존재하지 않던 수가 하나 또 생긴 거야. 우리는 이 수를 무슨 수라고 부를까? 실수에 반대되는 개념인 허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실수에 반대되는 개념인 허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다시 뭔 짓을 해야 돼? 이 실수와 허수를,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수를 합쳐서 부르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어.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를까? 이 단원의 제목인 복소수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복소수. 자, 보니까 어때? 인간은 계속 수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수 같은 녀석이건 계속 신제품 수를 만들어낸 거지. 맞아? 그럼 솔직히 얘기해보자. 이 이외에 또 다른 수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야. 우리 수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 우리가 계속 만들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 힘들 때 당분간은 수를 만들지 말자. 하지만 인류가 큰 변화를 겪어가지고 새로운 수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는 새로운 수를 만들도록 하자. 논의하에. 하지만 우선 당분간은 지 멋대로 와 이런 수는 어때?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소소하게 만들지는 말고 여기에서 우선 잠시 멈춰갑시다 라고 해서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수는 어디까지? 복소수까지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 와, 그 다음에 수가 온다면 이건 초능력 수가 아닐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막 인간이 두뇌의 10%만 써도 막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니? 뭐 인간은 뭐 두뇌의 1%를 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옛날에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게 이거야. 이 분자 막 원자 이런 구조거든. 이렇게 선생님을 딱 보면 내가 되게 단단하게 꽉 차 있어 보이지만 이 선생님 실체 97%가 공간이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래. 이게 공간이래. 그럼 뭐야? 얘도 공간인 거야, 사실은. 나도 공간인 거야. 아주 작은 퍼센트만 뭔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보일 뿐이야. 그럼 얘도 거의 공간이고 나도 거의 텅 빈 공간이면 이렇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너희들 그 영화 보면 있잖아. 막 이렇게 통과하는 애들. 내 생각에 그런 애들이 분자 배열해서 이거를 탁 그 3%만 피해가게끔 쓱 이렇게 만들어서 통과해가는 게 아닐까. 막 선생님이 이런 상상하는데 너희 해본 적 없니? 그런 상상을 막 하면서 언젠간 인간에게 그럴 날이 오겠지. 그럴 날이 오면 초능력수 이래가지고 수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희들 별로 과학을 안 좋아하나 보구나. 선생님은 또 과학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그 블랙홀이죠. 시간과 공간도 휠 수 있다. 알지?
시간과 공간도 시공간도 휜다.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 되게 흥미로웠던 게 시간이 휘면 그게 뭐가 될 수 있어? 시간이 휘면 뭐 타임슬립 뭐 이렇게 부르잖아. 뭐라 부르냐? 그 쉬운 말로 또 뭐라 부르지? 타임머신. 타임슬립, 타임머신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휘면. 공간이 휘면 그건 또 뭐야? 옛날에 용어가 있었는데 스타게이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이렇게 쭉 가잖아. 과거에서 현재로 일자로 가는 대시 보이잖아. 공간도 어때요? 우리 집 도서관 이래서 일자로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엄청난 힘이 가해지거나 중력이 가해지면 얘가 휜데 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다. 그럼 뭐야? 미래에 있던 내가 이 휜 공간에 있으면 과거의 어떤 시간대로 가버릴 수 있는 거야. 타임머신이 되는 거야. 놀랍지 않니? 예. 그리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정한 공간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공간과 공간 사이의 체단거리가 0이 되는 시점이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영화 볼 때 되게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그 영화가 재밌진 않았어. 막 괴물 나오는 외계 괴물들이 나오는 건데 외계 괴물이나 외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막 삐뽀삐뽀 이렇게 화려찰나나 이런 문 같은 게 있어. 그런데 그 문을 넘어서면 몇백 광년 떨어져 있는 외계로 가는 거고 요 문을 싹 넘어오면 지구로 돌아오고 막 이런 스토리의 얘기였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공간하고 지구하고 이 동네, 이 별하고 행성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공간이 휘어버린 거야. 공간이 이렇게 일자로는 몇백 광년인데요. 얘가 휘어버려가지고 움직인 거지. 이렇게 움직여버리는 거야. 그럼 지구하고 이 별의 공간이 제로가 되는 순간이 있겠지. 그걸 만들어주는 힘을 가진 게 스타게이트 뭐 이래가지고 와 이것도 가능하겠다. 과학자들은 사실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인 거야. 막 블랙홀은 시공간이 다 휘어서 빨려든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것만 찾아내면 막 타임슬립 막 예. 너무 멋진 세상. 엄마 나 부산 가려고 이래가지고 딱 문 하나만 통과하면 부산되고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걸 연구하는 게 과학자 아니겠니? 예. 어쨌든 여러분도 나중에 멋진 연구원 참 좋아요. 자, 그럼 보도록 하자. 결론 내겠습니다. 실수는 무슨 수하고 무슨 수하고 더해진 거지? 유리수와 무리수가 더해진 거지. 복소수는 무슨 수와 무슨 수를 합쳐서 복소수라 부르지?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자, 성능을 보면은 유리수는요.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는 유리수, 유리수 나누기는 유리수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되게 다루기 쉬운 완벽한 수 유리수도 모두 성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리수는 어떨까? 무리수끼리 더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리수가 나올까? 아니에요.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지. 하지만 이런 경우 어때? 루트 1하는 무리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무리수를 더할 거다? 이렇게 생긴 무리수를 더할 거야. 그럼 얘는 유리수가 나와 무리수가 나와? 유리수가 나오게 돼.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알 수 없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가 나온 거야. 자, 실수는 다시 어떤 특징을 입냐? 실수끼리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무조건 실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허수라는 녀석은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을 때 허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허수 i에다가 마이너스 i를 더해버린 거야. 몇 나오겠어? 0이란 실수가 나올 거란 얘기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다시 실수는요. 실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실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복소수도요. 복소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복소수가 나와요. 복소수 아닌 이상한 초능력 수예요. 이런 수가 튀어나올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이 사실은 옛날 교육과정에 들어있다가 빠진 개념이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에는요.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 무슨 개념인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자.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 시작!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유리수만 나온다.
유리수의 집합은 닫혀있다. 자, 무엇에 관해 닫혀있냐면요. 사칙 연산에 관해서 닫혀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사칙 연산에 관해서 닫혀있다. 자, 실수 한번 읽어볼까? 시작!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실수만 나온다. 실수의 집합은 닫혀있다라고 얘기한다. 무엇에 관해서? 사칙 연산에 대해서. 복소수 읽어봅니다. 시작! 복소수는 복소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복소수만 나온다. 복소수의 집합은 사칙 연산에 관해서 닫혀있다요. 하지만 무리수 읽어보자. 아랫줄 시작!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무리수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즉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얘 한번 들어볼까요? 0, 0, 2, 1 이렇게 와우 무리수끼리 계산했는데 전부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허수 볼까요? 시작!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허수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0, 0. 자, i 2개 곱하면 항상 몇 나온다 그랬어?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앞에서 설명했었죠? 그리고 i 나누기 i는 1 될 겁니다. 이렇게 허수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결론 내볼까? 시작! 무리수와 허수는 각각의 무리수와 허수 집합에 닫혀있지 않다요. 자, 이 녀석을요 조금 쉽게 도식화 시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라는 개념은 이런 거야. 유리수하고 유리수, 이제 유리수 동네야. 자, 유리수 동네에는 당연히 누구만 살고 있겠어? 유리수가 살고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유리수 동네에는 아빠 유리수도 있고 엄마 유리수도 있는 거야. 자, 아빠 엄마가 사랑을 나누면 이제 애가 나오게 되겠지? 사랑을 나누는 방식은요. 더하기를 통해서 나눌 수도 있고 빼기를 통해서 나눌 수도 있고 곱하기를 통해서 나눌 수도 있고 나누기를 통해서 나눌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칙연산 기호를 쓰건 항상 엄마 유리수, 아빠 유리수가 결혼해서 만들어진 자식은 유리수가 나오냐 무리수가 나오냐? 유리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새끼들은 이 유리수 마을에 잘 살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쫓겨나지 않고 잘 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무리수 마을에서는요. 무리수하고 무리수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 무리수 자식을 얻어서 이렇게 자식들하고 같이 살 수도 있는데 가끔 유리수 자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무리수 마을에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가 쫓겨나는 거야. 피눈물 흘리면 엄마 같이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합이 이 녀석이 닫혀있어 이렇게 깨져서 열려버려. 깨져서 열려버리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닫혀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걸 닫혀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실수는 어떻습니까? 실수 엄마 아빠 결혼하면 항상 실수만 나오죠? 닫혀있는 거야. 사칙연사 모두에 관해서. 하지만 허수는 어때요? 허수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허수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허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닫혀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복소수는요. 모수의 끝인데 또 다른 수는 없잖아. 전부 다 복소수 마을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더하기에 관해서도 닫혀있다. 빼기에 관해서도 닫혀있다. 곱하기에 관해서도 닫혀있다. 나누기에 관해서도 닫혀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닫혀있지 않을 때 항상 우리 뭘 만들어내? 닫혀있게 만들려고 신제품 수를 만들곤 했었지. 되겠습니까? 수의 발전의 동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5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페이지부터요. 우리가 배웠던 수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내용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인류가 만들어냈던 자연수 이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중1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연수는요. 크게 3개로 분류합니다. 뭐뭐뭐로 분류하지? 자연수는 우리가 중1 때 나오는데 자연수는 뭐로 분류한다. 기억이 안 나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선 자연수를 들여다볼게요. 1부터 쫙 자연수를 적어놨어. 그런데 이 자연수 밑에 선생님이
어떤 숫자를 막 세로로 적어놨네? 무슨 숫자 적어놓은 걸까? 저 자연수에 뭘 적어놓은 거지? 예, 저 자연수에 약수를 적어놨어요. 양의 약수를 적어놨어. 맞습니까? 자, 양의 약수를 적어놨어. 그래서 얘를 딱 봤더니 와! 모든 수는 약수로 공통적으로 뭐를 항상 다 가지고 있어? 1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봤더니 와, 1 이외에 자기 자신만을 양의 약수로 갖고 있는 수들이 보이네. 와, 1 이외에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고 있는 요런 수들이 있구나야. 그리고 다른 수를 보면은요. 1과 자기 자신 외에 또 다른 수가 1하고 4 외에 2라는 다른 수가 합성돼 있지. 맞아? 와, 1과 6 외에 2하고 3이 합성돼 있네. 1과 8 외에 2와 4가 합성돼 있네. 즉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수가 합성이 돼 있는 이런 수들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런데 되게 독특한 녀석이 보이지? 그냥 양의 약수로 꼴랑 뭐 하나만 가진 수? 1 하나밖에 안 가진 수. 얘가 보이네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자연수를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노랭이, 빨갱이, 파랭이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류의 결과 1.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양의 약수 개수가 하나인 1이 있고요. 소수. 우리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양의 약수로 가지고 있는 수를요. 소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 파란색은 합성수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소수가 아니다. 그래서 비소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연수는요.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류, 빨갱이, 노랭이, 파랭이로 분류하는 기준을 뭐라고 잡을 수 있을까? 빨갱이, 노랭이, 파랭이의 기준은, 분류 기준은 뭐야? 양의 약수의 개수예요. 적어놓으십시오. 자연수의 분류 기준은 양의 약수의 개수다예요. 즉, 1은 양의 약수가 유일하게 몇 개? 한 개인 수. 소수는 몇 개의? 양의 약수가 2개인 수. 합성수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인 수. 이렇게 양의 약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건 뭐냐면요. 요 첫 줄 하나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받아 적도록 하자. 소수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얘만 외우시면 돼요. 선생님, 합성수의 정의는 안 외워도 됩니까? 얘는 안 외워도 돼요. 그 이유는 합성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거든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 아닌 수. 소수 아닌 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 아닌 수.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결국 뭐만 확실히 알면 돼? 소수의 정의만 확실히 알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소수란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갈 겁니다. 시작! 소수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한 번 더. 소수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외우셔야 되고요. 적어도 앞대가리에 있는 약수들 몇 개는요. 중학교 때, 사실은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 수학인데 선생님이 요즘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 수학 잘 못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가르친 고등수학 힘들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훈련시키고 갈게요. 소수를 배울 때 여러분이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23까지는요. 소수를 줄줄줄 깨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훈련해야 돼. 자, 소수 작은 수부터 불러보자. 시작! 2, 3, 5, 7, 11, 13, 17, 19, 20, 22? 아니. 24. 되겠습니까? 자, 요 정도까지는요.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소수예요. 자,
우리 요거요 소리내서 4번만 읽고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시작. 2, 3, 5, 7, 11, 13, 17, 19, 24. 와, 1의 자리에 4개, 10의 자리에 4개, 24까지. 되겠지? 다시 시작. 2, 3, 5, 7, 11, 13, 17, 19, 24. 한 번 더. 2, 3, 5, 7, 11, 13, 17, 19, 24.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는 누구? 이 유일한 짝수. 요거까지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여기에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거.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출제자들이 우리에게 양의 약수가 2개인 수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양의 약수가 2개인 수. 무슨 말이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소수. 아하, 소수를 저렇게 돌려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게 나올 때도 있어. 좀 어려울 때. 양의 약수가 3개인 수 이런 표현이 나올 때도 있어요. 얘의 수학적인 의미는 뭘까? 양의 약수가 3개인 수는 무슨 수? 제곱수란 말 나고 또? 네? 합성수? 합성수? 합성수가 양의 약수가 전부 3개인가? 아니지. 합성수는 양의 약수가 3개, 4개, 5개, 6개, 10개도 될 수 있어.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곱수일까? 그럼 우리 한번 보자. 제곱수 불러보세요. 시작. 1, 4, 9, 16, 25, 36 이렇게 같이 약수 구해볼까? 하나, 1, 2, 4, 1, 3, 9 얘 뭐예요? 1, 2, 4, 8, 16 이렇게 되네? 예, 2로 25 1, 2 되게 이거 많다 그치? 엄청 많아. 제곱수인 것 같아? 양의 약수가 3개인 수? 아니지. 그럼 도대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뭐 요거? 여기도 하나 있네? 특징이 뭐냐? 요거 보셔야 돼요. 뭘까? 소수의 제곱수. 그렇지. 소수의 제곱수예요. 소수를 제곱한 수만 양의 약수가 3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소수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갔잖아요. 자, 요 녀석을 제곱하면 4, 9, 25, 49, 121, 169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릴 거야. 그런데 요 수들만 4, 3개, 9, 3개, 25, 3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출제자가 양의 약수가 3개인 수라는 표현을 낼 때 우리는 뭘 떠올린다? 소수의 제곱이구나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2번, 요거 2번 읽고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양의 약수가 2개인 수, 소수. 한 번 더. 양의 약수가 2개인 수, 소수. 자, 아랫줄. 양의 약수가 3개인 수, 소수의 제곱. 양의 약수가 3개인 수, 소수의 제곱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수 끝냈고 유리수에 대해서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 유리수 하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려줘야 될 것은 고등수학에서 유리수는 분수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분수꼴로 표시할 수 있는 수. 이거 한 것 같다. 그지? 예, 패스. 지난 시간에 한 것 같네요.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서로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왜? 여기에 선생님이 뭘 적어놨어? 서로소인 정수라고 적어놨죠? 자, 서로소. 우리 중학교 때 서로소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 있지. 서로소란 뭐라고 배웠어? 중학수학에서 서로소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수? 맞아요. 자, 선생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엄청 희한한 거 하나 보여줄게. 나 쪽팔려. 너희들 알아주기 바래. 나도 되게 쪽팔려. 근데 보여줄게. 아, 우리 서로 사랑해. 아, 우리 서로 사랑해. 아, 우리 서로 사랑해. 어때? 미친 거 같지 않니? 미친 거야.
자, 근데 적어도 이건 괜찮잖아. 우리 서로 사랑해. 이건 좀 보기 괜찮잖아. 우리 서로 사랑해. 서로라는 말은요. 대상이 항상 최소 몇 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일 때 붙여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소라는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얘는 대상 1개일 때, 예를 들어 이런 거 불가능한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너무 앞부분만 열심히 공부한 거야. 이 녀석은 서로소라는 건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수. 막 이래 버려.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수.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 서로 사랑해. 이거랑 똑같아요. 항상 서로수는 맨 마지막이요. 2자연수, 3자연수, 4자연수 이렇게 2개 이상의 수로 끝나야 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서로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소랑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자연수 이러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2자연수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데 사실 요 녀석은요. 요 뒷자리에 3자연수가 되건 4자연수가 되건 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만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서로소라는 말이 붙으려면 이게 서로소의 정의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보자. 우리 냉정하게. 너희들은 이 정의를 보면서 서로수랑 그런 거구나. 막 이러면서 뭔가 팍 하고 이해가 돼 안 돼? 문장을 읽으면서 서로수란 이런 거겠구나 막 읽으면서 머릿속에 아주 명료하게 탁 정리가 돼 안 돼? 잘 안 되지 않니? 뭔가 읽으면서도 1 위에 공약수가 없는 2자연수 뭔 소리야? 좀 이렇게 되지 않니?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주 수학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배울 거예요. 자, 수학에서는요. 출제자들이 종종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없는, 아닌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 부정이라고 불러요. 뭔가를 부정한 거야. 공약수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공약수가 없는. 자, 그러면 이 부정이라는 말이 들어간 표현은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라고 물으면 엄청나게 불리한 거예요. 우리 문제 푸는 학생들한테 불리한 걸 알기 때문에 출제자는 저런 부정적인 표현을 문제 속에 섞어내는 거야. 왜?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애들이 사실 뭔 말인지 잘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 자, 왜 모르는지 선생님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를 끄집어내서 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선생님이 되게 예쁜 거야. 자, 이쪽으로 가면 선생님이 되게 못생긴 거야. 선생님이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 여기는 이 야옹쌤은 너무 아름답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 말했는지 너희들 알겠니? 모르겠니? 몰라요. 왜냐면 이런 거지. 여기 있는 이 야옹쌤은 머릿속에서 아름다운 막 이러면서 애들이 속으로 지 아름답다 이러면서 으악 이러고 있는데 아름답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씨 못생겼다는 얘기를 뭐 저렇게 힘들게 해. 머릿속에서요 사고에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던 내 사고를 180도 휙 꺾어버리는 게 바로 부정의 역할이야. 근데 인간은 이렇게 가다가 휙 꺾으면 정신이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얘가 뭔 말인지 와닿질 않는 거야. 왜?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를 약간 바꿀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부정적인 표현을 쏙 빼버리고 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표현을 쏙 빼버리면요. 공약수가 1뿐인 2자연수 이렇게 정의가 바뀌게 될 거야. 공약수가 1뿐인 2자연수. 그러니까 갑자기 어때? 위에 있던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2자연수. 얘를 해석할 때 뭔 소리야? 이랬는데 공약수가 1뿐인 2자연수. 예를 들면 2하고 3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갑자기 막 이해가 확 되지 않니? 맞죠? 이게 부정을 뺐을 때 효과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수학 문제를 풀 때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우선 웃고 가. 우리 문제 풀기 힘들게 하려고 부정을 넣었네? 그리고 고민하세요. 그 부정적인 표현을 어떻게 제거해낼 것인가 고민을 해야지 문제 풀이가 수월해져.
알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여러분이 중1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이렇게 서로소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서로소의 정의예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기해보자. 너희들은 딱 숫자 보자마자 쟤 서로소겠다. 서로소가 아니겠다. 이거 팍팍팍 보자마자 서로소인데? 아닌데 판단할 수 있어 없어?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 손 들어봐. 판단할 수 없는 사람만 손 들어봐. 솔직히 얘기해볼까? 너희들은 판단할 수 있어. 자, 우리가 이 서로소를요, 뭐를 배우면서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첫 단원에 약수 배수가 나오면서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가 중학교 1학년 1, 2단원에 나와. 맞습니까? 그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를 배우면서 서로소를 너희들이 배웠다. 자, 얘기 한번 해보자. 여기 30, 90, 10이 있어. 너희들 이런 거 알고 있지? 이렇게 하는 거.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할 때. 맞죠? 우선 뭐가 보여? 30, 90, 10이니까. 몇? 6 할까? 6? 6, 5, 30. 6, 1은 6. 예. 6, 1은 6. 6, 5, 30. 6, 2, 12. 뭐 이렇게 나왔네요. 자, 듣죠?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내려가니 여기서 멈추니? 더 내려가 멈춰.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있지? 아직 5하고 15가 서로소 관계가 아니야. 뭐냐면요. 여러분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배울 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멈추는 그 순간 나와 있는 수들이 전부 서로소 관계인데 여기선 5하고 15가 아직 서로소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가야 합니다. 5, 1은 5, 5, 3, 15. 이 녀석은 해당 없으니까 그냥 내려와요. 자, 이제 1, 3, 2.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니 없니? 없지. 바로 이렇게 더 이상 못 내려가 라고 너희들이 판단하는 이 순간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이 서로소 관계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선 계속 진행했던 이유가 여기에선 아직 서로소가 아닌 거야. 여기에서 멈췄던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서로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숫자를 봤을 때 되게 쉬워요. 18하고 6은 서로소야 아니야 이러면 더 내려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면 돼. 얘 더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서로소가 아닌 거야. 6, 3, 18, 6, 1은 6. 더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서로소인 거야. 되겠습니까? 즉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서로소와 서로소가 아닌 경우를 엄청 잘 알고 있다. 자, 선생님이 풀어줬으니까 이 식으로부터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풀어봐.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 몇이다? 라고 계산하세요. 다 계산했나? 자, 3초 뒤에 물어볼 거야. 자, 불러. 최대 공약수. 내가 낸 답 막 불러요. 6 또? 또 몇 나왔어? 6 말고 또 나온 사람 있잖아. 몇? 10 몇 나온 사람 있다 그러지 않았어? 없어? 다 6이야? 뭐 30 나온 사람 없어? 예, 30 나온 사람 있고. 자, 최소 공배수 몇 나왔어요? 180. 또 다른 거 없어요. 예. 선생님이 얘를 물어본 이유가 있지. 자, 여기에서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좀 추려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최대공약수는 몇이냐면요. 6이에요. 여기서 30 나오신 분들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바꿀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공배수는 180 맞습니다. 보통 최소공배수는 우리가 대문자 L로 쓰거든. 예, 최소공배수는요. L.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다 곱해주면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최대 공약수의 경우에는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있는 걸 곱하면 최대 공약수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제대로 된 건 뭐냐면 6분이에요. 왜냐면 5는 안타깝지만 2를 커버했어 못했어? 못했거든. 그래서 이쪽 라인의 존재는 하지만 얘는 최대 공약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얘를 커버 못한 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쪽에 있다고 다 최대 공약수는 아니고 이렇게 커버하지 못한 수들은 제거해야 되는구나. 결국 최대 공약수는 몇이다? 6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등수학에서는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들이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표현으로 많이 달고 나와요. 서로소가 아닌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거의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것이 아닌. 부정이 몇 번 들어갔어? 2번 들어가서 뭔 말인지 모르게 돼요. 그런데 2번 부정하면 선생님이 뭐가 된다 그랬어?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서로소가 아닌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둡니다. 1 이외에도 공약수가 있는 이라고 이렇게 그냥 얘는 암기를 해두고 가도록 하자. 까놓고 말하면 뭐야? 공약수가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막 어이씨 부정을 2번 풀으니까 얘가 되고 막 이런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서로소가 아닌 1, 2외에도 공약수가 있는 이렇게 정리하고 가자. 자, 이 녀석도 문제 가끔 나오면 되게 헷갈리는 표현이므로 2번만 읽으면서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서로소가 아닌 1 이외에도 공약수가 있는. 한 번 더. 서로소가 아닌 1 이외에도 공약수가 있는 이라고 기억해두고 가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빠방 7페이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숫자들을 쭉 이론을 정리해서 허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자, 허수. 자, 우선요. 실수와 허수는 좀 대비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를 좀 분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는요.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실수 0, 아, 실수 1, 여기 루트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요 수직선상에 있는 하나하나의 점은요. 실수들과 1대1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허수는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없는 수예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실수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수기 때문에 우리가 실근이라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수예요. 자,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생기면 와, 요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네 라고 해서 실근이 눈에 보이는 거야. 와, 2차 방정식인데 근이 하나니까 얘 중복되는 근이 여기 하나가 보이네?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근을 언급해요. 와, 얘는 실근이 몇 개나 있구나? 2개나 있구나 라고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울 때 근이 없다라고 배웠지만 고등수학에서는 근이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근 2개가 있는 거야. 허근이 있는 거야. 근데 어디 있는지 안 보여서 몰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아래 보도록 하자. 실수는요. 수직선상에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수, 음수, 오른쪽이 크고 왼쪽이 작다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대소가 있는 수예요. 하지만 허수는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대소가 없는 수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 나와요. 자, 허수 중에는 순수한 허수라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이 순수한 허수만 있는 수는요, 예, 항상 제곱하면 0보다 작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허수라는 수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너희는 허수를 잘 알겠어? 이제 배웠으니까 어떤 수인지? 아니지. 이거 골 때리는 수예요. 표시할 수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대소도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욕 나오는 거지. 그게 뭔데? 그게 뭔 수야? 없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선생님이 이론이라고 적어놓기는 했지만 얘는 보이지도 않고 위치도 모르겠고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크고 작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것도 실체가 없어. 이런 수가 있어. 실체가 없는 수, 헛개비 같은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얘를 보면서도 허수가 어떤 수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선생님은 솔직히 되게 좀 구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막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막 재해석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성향이 있는데 선생님은 맨 처음 허수를 배울 때 너무 당혹스러운 거야. 실수와 대비해서 가르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공부하라는 거야? 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그나마 어떻게 정리했냐면 조금 여러분이 이제 수학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허수를 좀 접근을 해서 내 마음대로 사실 이건 허수가 아니야. 허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수학 문제 풀기 좋게끔 개념 정립을 이런 느낌으로 해놨어요. 뭐냐면 이렇게 수직선이 있잖아. 그러면 실수는 요 위에 살고 있어. 쪼닥쪼닥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영, 양수, 음수 오른쪽이 커 왼쪽이 작아.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허수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이제 초등학교 때 너희들은 요즘에 안 하잖아. 요즘에 막 매일 이것만 들여다봐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 때는 모든 걸 몸소 이제 인터넷이 없으니까 몸소 익혀가지고 막 야 뭐 군부대 그 선 넘어가면은 막 동굴 속에 박쥐 새끼를 본 놈이 있대 이러면 그 막 산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런 막 군인들이 파손 아이씨 이거 군자녀들이 있어가지고 혼날 텐데 어렸을 때 실제 그렇게 놀았어요. 막 들어가가지고 박쥐 잡아오고 선생님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시골과 산속에서 막 뛰어놀던 시절이 있었었거든. 근데 하루는 친구들하고 야 우리 화장터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화장터 이제 시체 태우는 곳이잖아. 좀 무섭잖아. 그래? 모험심이 또 발동해가지고 그래 가자 이래가지고 막 갔었거든. 그러면서 친구들이 화장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야. 선생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막 화장터 근처에 가면 밤에 가면은 막 이렇게 막 파란색 도깨불이 날아다닌대요. 그럼 궁금하잖아. 그건 뭐지? 그리고 나중에 과학책 막 찾아보니까 그게 뭐 사람이 뼈가루를 태우면 인이 나오는데 인이 밤에 보면 막 형광물질처럼 이렇게 보인대. 그 인가루가 날아다니면 막 도깨비불처럼 보인다 막 이러면서 그런 놀라운 이론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또 다른 세상을 탐구했던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도깨비불 같은 그 헛개비불 같은 거 있지. 그 불에 이제 심취하면서 허수! 헛개비 같은 불 매칭시킨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허수를 사실 이런 느낌으로 기억했어요. 허수는 자 얘하고 허수잖아. 그러면 허수는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헛개비 불처럼 막 떠돌아다니는 도깨비 불처럼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0일 때 이거 양수다 음수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막 돌아다니니까 이거 누가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서 왠지 보이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미지의 느낌이 있잖아요. 허수를 선생님은 사실 이런 느낌으로 머릿속에 좀 구체적으로 그나마 저장을 해놨어요. 왜? 이런 느낌이나마 정리를 해놓으니까 그 후에 문제가 나올 때 딴 애들은 보통 이런 실수를 하거든. 37 마이너스 2i하고 37 플러스 137i가 있으면 누가 더 크지? 라고 물으면 나중에 세월이 한 달쯤 지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얘가 커요 이래. 그런데 선생님 머릿속에선 얘도 헛개비인 거고 얘도 헛개비인 거야. 그러면 누가 커? 이러면 대소비가 불가능요.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실체가 없는 수기는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라도 기억을 해두면 대소 비교 안 되고 양수 음수 논할 수 없고 눈에 안 보이고 이런 느낌하고 좀 매칭이 되는 그나마 좀 어떤 구체적인 존재로 바꿀 수 있더라라고 좀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허수 정리됐으니까 우리 이제 복소수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는 뭐와 뭐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부른다?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복소수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의 끝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그러면요. a 플러스 bi 이런 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소수 안에는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지. 자 예를 들어 우린 요런 수를 실수라고 불러요. 요런 수를 허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순수한 허수부만 있네. 요런 수를 우리는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자, 요런 수를 뭐라고 불러? 실수, 허수, 순허수 이렇게 부르는데 얘네들은 모두 다 복소수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얘네들은 모두 복소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는 전부 복소수거든. 근데 복소수는요. 모두 다 a 플러스 bi 꼴로 쓸 수 있대.
써보도록 할게요. 4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4 플러스 0i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2 플러스 4i는 그냥 뭐야? 얘는 그냥 이 자체인 거지. 2 플러스 4i. 그러면 8i는 저런 복소수의 꼴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이 될까? 복소수 꼴로 표현하면 시작! 0 플러스 8i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낼까요? a 플러스 bi라는 수가 있을 때요. 바로 b 자리가 0이잖아? 0일 때 우리는 이 수를 실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b 자리가 0이 아니야. 이럴 때 우리는 이 수를 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b가 0이 아니어서 허수였거든? 그런데 요 a가 0이네? 이런 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순허수. 순수한 허수다라고 해서 순허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순허수는 당연히 허수에 포함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a 플러스 bi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수의 표현이다요. 자, 그러면 볼까? 우리는 이때 a를 실수부, b를 허수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실수부와 허수부는 모두 다 실수라는 사실이에요. 가끔 선생님 허수부는 허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허수 단위 i를 제외한 요 실수 부분만을 우리는 허수부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는 모두 다 실수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위의 걸로 표현할 수 있다. 허수부는 어느 부분? i를 제외한, 허수를 제외한 요 b, 실수 부분만을 허수부라고 부른다까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바로 뭐야? 요 순수한 허수, 순허수를 제곱했을 때만 음수가 나온다라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거기에 OX 문제가 나와 있죠?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 푸세요. 네? 복수수. 잘못됐다. 복수수 아니고 복소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복소수입니다. 자, 10초 뒤에 같이 마무리 질 거예요. 빨리 OX 마무리 지으십시오.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3 플러스 루트 2는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무리수. 그러므로 얘는 틀린 표현 되겠죠. 자, 4는 복소수이다.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복소수에 다 들어갑니다. 얘도 복소수, 얘도 복소수, 얘도 복소수. 자, 5번 보도록 하자. 루트 2 마이너스 3i는 허수이다. 자, 허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 요 허수부의 값이 0만 아니면 허수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므로 얘는 허수 되겠습니다. 자, 6번 7 플러스 4 루트 3i는 순허수 되겠습니까? 허수 되겠습니까? 얘 순허수야 허수야? 순허수 되는 거야. 왜? 가로가 있잖아. 이 가로를 통해서 야, 이만큼이 전부 허수부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앞에 실수부는 보이지 않지만 0이 생략돼 있는 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자, 7번 4 마이너스 루트 3은 당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복소수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슬슬 허수단위 i는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허수단위 i를 포함한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거야.
허수 단위 i를 제곱하면 항상 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요 녀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트 속에 음수가 들어가잖아요. 되게 보기 깔끄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저 마이너스, 즉 루트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빼서 저런 수 있으면 루트 3i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얘는 이제 루트 12가 될 거고요. 실수끼리는 요 녀석은 그냥 두 개 합쳐도 아무 무리가 없어. 그래서 얘는 몇이 되겠어요? 루트 36 i 되겠지. 그런데 루트 36은 몇인데? 몇? 6. 그러므로 6i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 나오면 루트 4i로 바꾸고 루트 16i로 바꿔놓고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루트 4는 몇이야? 2. 루트 16은 몇이야? 4. i는 두 번 곱해지면 몇이야?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런 식 보이면 루트 7i 무조건 이렇게 빼고 시작하십시오 라고 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를 하듯이요 분모의 실수화라는 걸 해주게 돼 있어요. 즉 분모에는 허수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와, 이 i를 없애면서 얘를 실수로 만들려면 뭘 곱해야 되지? 라고 한다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i를 곱해주시면 돼요. 왜? i의 제곱은 몇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1이 돼버리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루트 7분의 루트 3i가 될 거고 이 녀석은 뭐 허수를 기준으로 식을 써준다면 마이너스 루트 7분의 3i 뭐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될 겁니다. 선생님 저기요 루트 7 곱해서 분모의 유리화 안 해요? 해주셔도 상관없지만 예 이렇게 그냥 쓰셔도 별로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 4번 보도록 할까요? 자 루트 마이너스 7은 뭐로 바꿔야 돼? 무조건 시작! 루트 7 i 루트 마이너스 3은 뭐로 바꿔야 돼? 무조건 루트 3 i 그럼 i도 수니까 약분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루트 7분의 3만 살아남는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별거 없죠. 아, i를 뽑아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허수단위 i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이론인 i의 주기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 시험에 단 한 해도 빼뜨리지 않고 출제된 유형 중에 하나 주기성 문제라는 게 있어요. 자, 주기성 문제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어떤 수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막 야 2022 제곱을 해봐 뭐 이런 개념이 나오거나 함수의 합성이라고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함수를 합성하는데 야 이 함수를 2022번 합성해봐 막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다 대고 아 3을 2022번 곱해야 되는구나. 알았어 내가 지금부터 곱할게. 상곱하기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너무 터무니없이 큰 거듭 제곱이 나오잖아. 이 문제는 100% 함수건 숫자건 전부 다 주기를 가지고 푸는 문제지 얘를 2022번 곱하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i는 그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 i의 2000제곱 계산해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뭐다? 주기성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 나오면. 자, 주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i를 하나하나 거듭 제곱을 해볼 거예요. 자, i라는 것은 원래 루트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런데 i를 제곱하면 몇이 된다고 배웠어? 몇?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i를 세제곱한다는 것은 위에 있는 식의 양변에 i를 한 번씩 더 곱했다는 얘기네. 그럼 마이너스 1에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죠. 자, i의 4제곱이라는 것은요. 이 i의 제곱 얘를 한 번씩 더 i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준 거지.
그래서 i의 4제곱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럼 i의 5제곱은 윗식에다가 양변에 i를 곱한 거니까 1에다 i 곱해봤자 i 나오겠죠. 자, i의 6제곱이라는 것은 이 i의 4제곱은 1에다가 i제곱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i의 7제곱은 위에 i를 한 번씩 더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될 거예요. i의 8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의 4제곱, 즉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써보다 보니까 어떤 주기, 계속 같은 숫자가 일정하게 반복이 돼요, 안 돼요? 되지. 이런 걸 우리는 주기라고 부릅니다. 볼까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게 i가 갖는 주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우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요 같이 외워보자. 노래하듯이 계속 시작.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자, 그러면 이 주기는 몇 개 단위로 끊어져? 4개 단위로 끊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와 4개마다 같은 숫자가 반복이 되네. 주기는 4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주기를 만들어내는 숫자가 있어요. 주기를 만들어내는 숫자 1! 주기를 만들어내는 숫자 1! 1이야 1. 알겠습니까? 왜 1이 있기 때문에 거기 i를 한 번씩 또 곱해도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이 고등수학을 지금은 선생님한테 배우지만 나중에 이제 뭐 선생님한테 배우는 이 숙제를 열심히 안 한다든가 이래서 잘리는 수가 생겨. 잘리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선생님한테 가야겠지? 그런데 고등수학을 사실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냐? 선생님은 중1 때부터 고등수학을 했기 때문에 정말 수없이 많은 수학 선생님들한테 배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중에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그 20, 30명 되는 강사 중에서 딱 2명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혹시 선생님 숙제를 안 해가지고 잘리면 다른 수학 선생님한테 갔을 때 고등수학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데 내가 대학 나는데 설마 못 가르치겠어? 그냥 이런 자만, 오만심을 가지고 고등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만날 뵐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자기가 개념을 잘 모르니까 답지 그대로 공부를 가르치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답지를 달달달 외워서. 그럼 답지를 외워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요.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게 있으면 요거는 나쁜 풀이니까 필기 안 할 거야. 눈으로만 봐. 예를 들어서 i의 65제곱이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답지는 얘를 어떻게 풀어놨냐면 이렇게 풀어놔요. 얘는 4개마다 주기가 생겨. 즉 i의 4제곱은 숫자 1이 돼. 그러면 65를 4로 나누면 6, 1은 4, 1은 4, 40까지 커버됐죠? 그리고 4, 6에 24니까 와 여기 i가 하나 남네. 결국 얘는 1의 16제곱 곱하기 i이므로 오호 얘는 i가 되겠구나. 답지에는 여러분한테 이 i의 주기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공부하시는 수학 선생님들도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겠어?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배운 학생들의 문제는 이런 문제. 아예 지수가 엄청 커지는 문제가 나오면 와씨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하겠지. 쟤를 막 4로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뭘까? 계산하는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제대로 푸는 것 같아. 이상하게 산으로 가는 것 같아.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수학을 제대로 못 배우면 이런 수학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배운 수학이란 뭐냐? 이 파트는 이거예요. 주기가 4잖아?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 녀석을요. 4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할 수 있다요. 자, 그러면 4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배수 판정법입니다. 혹시 선생님이 설명했을 것 같은데 배수 판정법.
2의 배수 판정법, 3의 배수 판정법, 4의 배수 판정법 이런 거 우리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지. 예, 얘기해봐. 4의 배수 판정법. 맨 마지막 두 자릿수가 뭐 아니면 뭐로 끝난다? 00 아니면 4의 배수로 끝날 때만 4의 배수입니다 라고 했죠. 걔를 가지고 푸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요. 맨 마지막 두 자릿수 20이네. 20을 4로 나눠봐. 나머지 몇이야? 0. 맞나요? 그럼 얘는 그냥 i의 0제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치지. 0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의 0제곱은 항상 몇이다? 1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여기 i의 29 나왔네. 자, 4로 나눈 나머지 29를 4로 나누면 몇이야? 1. 맞죠? 그러므로 얘는 i의 1제곱이야. 응? 그냥 i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아무리 큰 녀석 나와도 전혀 상관없어. 우린 4의 배수 판정법을 알기 때문에 맨 마지막 두 자릿수인 67만 보면 됩니다. 67에서 4의 배수는 64까지지. 그러므로 나머지 몇 나와요? 세제곱. 우리 이제 알잖아. i의 세제곱은 i의 주기성이에만 i 마이너스 i 자리였어. 맞나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i 이렇게 푸는 거야. 되겠어요? 여기다 대고 i의 4제곱에 어떤 숫자가 나올까? 이런 미친 짓은 수학을 모르시는 분들이 답지 그대로 뺏겨서 암기시켜 가르칠 때 가르치는 거고, 실제 풀이는 맨 마지막 두 자릿수만 보면서 풀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정리할까요? 와, i의 4의 제곱은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네? 1이야.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네? i야.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2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네? 마이너스 i가 돼.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맨 뒤에 두 자리만 보면서 쭉쭉 계산해 나가면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야.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i의 주기성과 관련된 가장 쉬운 문제 중 하나 보도록 하자.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런 문제 나오잖아? 100% 저런 구조로 뭔가 계속 일정한 구조로 i를 포함한 식이 더해지면 100% i의 주기성 문제예요. 자, 그러면 i의 주기성 문제를 풀 때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자, 시작! i는 기본 주기가 4이므로 대부분의 문제에서 항 몇 개를 적어놓으면 좋을까? 4개 아니에요. 8개 적어놔야지. 왜? 한 번 돌리고 또 한 번 돌렸는데 똑같네?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규칙성을 봐야 돼. 규칙성은 4개만 보고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를 적어도 8개까지 돌려보셔야 돼요. 자, 문제 속에 주기를 찾기 쉽다. 기억하라. 항 몇 개까지 나열한다? 8개까지 나열한다요. 그러면 출제자는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에게 항 몇 개밖에 안 줄까? 4개밖에 안 주는 경향이 있어. 예, 우리는 그래도 8개까지 꿋꿋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8개 만들어보자. 시작! i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i의 세제곱 플러스 i의 4제곱 플러스 i의 5제곱 플러스 i의 6제곱 플러스 i의 7제곱 플러스 i의 8제곱. 여기까지는 우리 2020개 계산해야 되는데 얼른 8개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주기성에 의해서 계산해 봅니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정리해 봤더니 이렇게 4개 더하면 몇 나와요? 0. 이렇게 4개 더하면 몇 나와요? 0. 그런데 계속 똑같이 i-1 마이너스 i1이 계속 반복이 될 거잖아. 주기니까. 그러므로 얘는 4개마다 계속 더하면 0, 0, 0, 0 이렇게 나오네. 그런데 2022제곱으로 끝났어. 얘 4의 배수에서 끝나는 거 맞나? 맞지? 그럼 마지막까지 0에서 끝이 나버리겠네요. 정답은 몇이 되겠습니까? 0. 되겠습니까? 왜? 0 더하기 0 더하기 계속 끝까지 0에서 끝나버렸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i의 주기성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요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켤레라는 말 어디에서 보통 써? 켤레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떠올라? 신발 한 켤레 혹은 양말 한 켤레 이런 거 떠오르지. 그럼 얘기해봐 얘들아. 켤레 뜻이 뭘까? 켤레 뜻 신발 한 켤레 양말 한 켤레 얘기 들어보니까 켤레랑 두 개가 서로 어떤 의미야? 두 개가 서로 어떨 때 켤레란 말을 얘기해? 똑같을 때. 자, 선생님이 똑같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선생님이 신발을 샀어요. 신발 한 켤레 샀어. 그런데 도영군의 의견처럼 똑같이 생긴 신발이야. 그럼 나는 이렇게 생긴 신발을 살 거야.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예요. 발 아파 죽을 겁니다. 자, 켤레라는 말은요. 되게 똑같이 생겼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에서만 방향이 완전히 반대일 때 우리는 이런 걸 켤레라고 얘기해.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되게 똑같이 생겼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서는 완전히 방향이 반대일 때 켤레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복소수가 켤레래요. 자, 그러면 복소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요. 허수부예요. 실수부 아닌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일 때 우리는 얘를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란 얘기야. 즉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우리는 살로 켤레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켤레 복소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호로는 줄여서 Z의 켤레 복소수를 Z바로 나타냅니다. Z바로 나타내요. 자, 그래서 기억한다. 켤레 복소수라 모의 부호만 반대,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 이게 제일 중요해. 됐나요? 그럼 우리 얘기해 볼까 얘들아? 여기 4라는 실수가 있어요. 실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4의 켤레 복소수는 몇일까? 몇이야? 4예요. 여기다 대고 마이너스 4 이러면 안 됩니다. 왜? 4라는 수는 이렇게 생겼거든? 4 플러스 0i. 그럼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얘도 4. 얘의 켤레 복소수도 4예요. 즉 실수의 켤레 복소수는 그냥 실수 자기 자신이 될 뿐이야. 왜? 허수부가 없으니까. 자, 그럼 얘기해봐. 3 플러스 2i의 켤레 복소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3 마이너스 2i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7의 켤레 복소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4i 마이너스 7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 이게 핵심 포인트야. 알겠지? i 앞에 곱해져 있는 실수의 부호만 반대. 자, 마이너스 6i의 켤레 복소수는 뭐가 될까? 6i 이렇게 되겠죠. 2i의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2i. 이게 켤레 복소수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표현을 이용해서 출제자가 또 우리에게 어떤 표현을 내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면 복소수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출제자들이 너희들에게 이런 표현들을 마구마구 던져버릴 거야.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 Z의 켤레 복소수를 구했는데 Z 자기 자신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 Z는 무슨 수일 때? 실수라는 얘기야. 우리 아까 위에서 보고 있죠? 4의 켤레 복소수는 4라고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즉 Z는 실수일 때라는 말을 저렇게 돌려서 해요. 이럴 수가. 중학교 때는 이런 거 보통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 야, 얘 실사 얘기하잖아. 근데 고등학교 땐 이런 노골적인 얘기 안 하고 Z반은 Z일 때 이렇게 표현하면 못 알아듣겠지? 아싸, 애들 많이 틀리겠지?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문제를 내시는 사람들이 문제 출제자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거 뭔 말이지? 이러고 있지 말고 Z는 실수일 때 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Z의 켤레 복소수를 곱했는데 부호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렸어. 마이너스 Z가 됐어. 자, 위에 있는 숫자들 보면서 얘기해봐. 저런 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었지? Z가
위에서 봐봐요, 여러분. Z 발을 했는데 부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경우는 Z가 어떤 수일 때? 순허수일 때였어. 거기에 보면 마이너스 6i, 2i 이런 순수한 허수만 있을 때는 부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순허수일 때. 근데 선생님 순허수가 아니어도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 있나요? 네. Z가 순허수가 아닌데 실수 중에서 0이 올 때. 왜? 0인 켈르복소수는 마이너스 0이다. 되지? 예. 어차피 마이너스 0은 0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0 이상이 나온대. 제곱해서 0 이상이 나오는 수. 무슨 수? 제곱해서 0 이상이 나오는 수. 무슨 수? 실수.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그런데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네. 우린 이런 수를 무슨 수라고 부른다? 순허수라고 부른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곱했는데 실수가 나온대요. 자, 제곱했는데 뭐 양수가 나온다든가 0이 나온다든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예요? Z는 실수이거나 순허수이거나예요. 순수한 허수도 제곱하면 실수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얘 순수한 허수거든?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4에다가 i의 제곱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라는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순허수도 제곱하면 실수다 라고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번엔 Z의 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 Z는 무슨 수일까? 순허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런 수학적인 표현은 전부 다 둘 중 하나다. 실수 아니면 허수도 그냥 허수 아니야. 반드시 무슨 허수? 순허수. 그죠? 실수도 실수 혹은 허수도 그냥 허수 아닌 순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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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허수. 일반 허수 안 되고 오직 순허수.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자, 내일 마저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